안녕하세요. 잡식성입니다. 여러분, 반려동물을 혹시 키우시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의 가속화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뉴스에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범죄나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까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과태료와 벌금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동물 등록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동물의 소유자나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 등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반려동물 자진 신고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동물의 상태란 유실, 되찾음, 사망 등을 의미합니다. 반려동물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등록 대상은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입니다. 요즘 강아지뿐만 아니라 고양이, 물고기, 파충류, 곤충 등 다양한 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반려동물 자진 신고에서 등록 대상은 반려견만입니다. 점차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 유기되고 안타까운 사례도 많으니 반려묘도 조만간 반려동물 자진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합니다. 반려묘에 대한 이야기는 영상 끝부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자진 신고 기간은 2022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등록 장소는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 및 구청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비용은 각 지자체별로 지원하고 있으니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등록 방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으로 가능합니다. 내장형은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사용하여 반려견 몸속에 심는 작은 칩입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의 장점은 반려견의 활동에 문제가 없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찾기 쉽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몸속에 삽입하는 만큼 몸 안에서의 염증이나 심각하게는 종양과 같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1996년과 2006년 사이 이상 반응은 10% 정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원래 이식한 위치에서 이동해 견갑골 아래로 내려오거나 배까지 내려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외장형은 주로 마이크로칩을 목줄에 부착합니다. 장점은 몸속에 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증과 같은 이상 반응이 일어날 일이 적다는 것입니다. 다만 파손될 가능성이 크고 인식표를 제거할 경우 강아지를 찾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외장형과 내장형 모두 장단점이 있으니 잘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은 동물 등록의 경우와 변경 신고의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동물 등록의 경우 동물 등록 대행자로 등록된 동물병원을 통해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대상과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 방법은 동물 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하거나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동물 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을 경우에는 자진 신고 기간에 신고할 경우 과태료 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집중 단속 기간입니다. 만약 자진 신고 기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인천 부평구에서는 100만원 이하, 서울에서는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에도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 자진신고 기간인 8월 30일까지 등록을 해주세요. 관련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 120이나 동물복지상담센터인 1577-0954로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반려묘 등록 제도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2020년 2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중입니다만 의무사항이 아닌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반려묘의 경우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대장형 방식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반려동물 자진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 동물 등록을 한다기보다는 가족이 된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식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아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잡식성이었습니다.